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3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계묘월 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천간 10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은 화병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것이고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같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같은 불의 기운이고요. 이 정화는 음화가 이렇게 될 수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인 것이고 정화는 음화인 것인데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는 기본적으로 불로 볼 수도 있고요. 열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병화라든가 정화가 일간이었을 때는 불이면서 열기이기도 하지만 빛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낮과 밤을 만들 때 빛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간이었을 때는 빛으로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간이 아니었을 때는 좀 화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저기 따뜻한 온기, 열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서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이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음화인 정화는 어떤 화? 등촉지화라고 보죠. 그래서 병화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 가장 뜨거운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와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음화는 병화에 비해서 그 빛의 열기가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의 태양이 병화라고 하면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경우는 음화인 정화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는 등촉지화에 해당이 되니 모닥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잔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도 다른 별로 봤을 때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약했을 때 물론 약한 화는 인성으로 필요하지만 정화 같은 경우는 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화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을 때도 인위적인 불은 항상 연료 뗄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화는 양화인 병화하고 달리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을 좀 크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인성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향 자체도 정화일간은 촛불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성격을 갖는 반면에 병화일간들은 대체적으로 강한 태양과 같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좀 저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뭐랄까 모든 만물을 공평하게 밝혀주고자 하는 그런 공명정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병화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일간이 약했을 때, 신약했을 때는 항상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이 우선되고요. 만약에 병화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든 정화든 중요한 건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수보양 광해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빛과 열인데 너무 강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절히 통제해준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 화가 있는데 태양이 있는데 그 밑에 임수라고 하는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게 되면은 그 빛을 반사시켜서 더욱 병화를 돋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신치용법에서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살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억부용신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물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 임수, 일간이 약하면 간목, 그 다음에 임수가 너무 왕하면 무토로서 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화는 간목, 병화를 어떻게 간목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배합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을 쓸 것이냐, 토를 쓸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화를 쓸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묘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면은,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춘절 봄이 되겠고요. 중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경칩이 되면서 인월에서 묘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인묘월은 왕절이죠. 목의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목이 임관지가 되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인묘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하지만 병화라든가 정화일간이 인묘월에 태어나도 월령 자체가 인성인 목의 생조를 받는 그러한 시절에 있기 때문에 화도 약하지 않고요. 또 인월은 양기가, 인월은 삼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사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양기가 굉장히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하면 간목을 쓰는 것인데, 묘월의 간목, 그 다음에 묘월의 병화, 인월의 병화는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죠. 특히 묘월은 사양까지 징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으면 뭘 쓴다?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보강은 수보양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먼저 뭘 쓴다? 일간이 약했을 땐 간목을 쓰는 것이지만, 일간이 약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칠살이지만 임수를 치용해서 병화를 수보양광해야지만 병화의 빛을 더욱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병화일간이 인묘월에 왕했을 때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은 만물이 불에 타서 안 좋게 되고 사주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임수가 있게 되면 화를 억제시켜주고 사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묘월은 제가 목왕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수가 묘월에 수가 묘월이면은 여기가 절지 태지가 되죠. 그래서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 같은 경우에는 수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가 임수를 치유해서 수보양강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임수가 약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가 임수를 쓸 때는 반드시 재성인 금을 가지고서 금생수해 주어야지만 저 수가 고갈되지 않고 존립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지로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거나 지지로 다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뿌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수의 근원이 있어서 임수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임수를 쓰는데 반드시 재성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약살해야지 좋은 국세가 된다.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뜻은 재성으로서 약한 칠살을 도와준다. 병화 입장에서 금은 재성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칠살이 되는 것이니까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주는 그런 국세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제살을 같이 쓴다.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제살태양이 제살태양이 되지 않고요. 일간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재성과 칠살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처제가 좋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덕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성운도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반적인 짜임을 보는 것인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것이니까 월지에 있는 목이 일간이 나를 생각하게 되죠. 생하자가 되는 것이고, 생하자는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성은 두 가지가 또 있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음대음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일간과 월지,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편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렇죠. 정인이 돼서 정인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묘월은 사양이 진기되어 있고 목도 왕하고 일간인 병화도 세력이 있다. 그러면 모왕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묘목이 병화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묘목 입장에서 병화는 자식이 되죠. 그래서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 왕하고 일간인 병화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왕한 사주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병화가 세력이 있고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항상 세력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묘월에 병화가 세력이 있는데 다시 인목을 얻었다. 이걸 굳이 또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일간 자체가 인성이 좀 많아져서 일간이 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묘목하고 인목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묘목은 인성으로서 화를 생해주는 관계이지만 병화가 묘에 뭐는 할 수 없다. 통근은 할 수 없다가 되지만, 인목은 인중 있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지만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는 병화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묘목보다는 인목을 얻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더욱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정인과 편인을 모두 얻어서 일간 자체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왕한 병화는 임수를 얻어서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수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더해서 개수 정관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화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 되겠고요. 얘는 칠살평관이지만 정관이 좋고 평관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평관이 좋을 수도 있지만, 병화는 개수보다 뭘 더 좋아한다? 임수, 칠살을 더욱 좋아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임수, 개수, 뿌리가 있으면 이거는 제가 이런 거는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관살 혼잡이 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지에서 보면 자수를 받기 때문에 병자일주, 임수, 개수가 뿌리를 다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봅니다. 만약에 병화일간이 약했을 때는 살중신경으로 보는 거고요. 묘월의 병화가 임목까지 받기 때문에 일간 병화도 세력을 얻었고 칠살과 정관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관살혼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묘월의 병화가 임목까지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자수 2개를 받고 개수, 임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수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무토가 투출돼서 수를 제한다라고 하는데, 무토가 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일간 병화가 무토를 생해줘서 수를 제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일간은 심판과 같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글자들이 움직여서 사주의 기룡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수를 제할 공력은 떨어지겠고, 자칫 잘못하면은 병화를 회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토든 개수든 신금 일간이든 무토 정관으로 투출하게 되면은 좋은 점보다는, 이로운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수시는 특히나 이건 뿌리를 얻었죠. 무토는 물론 수를 제거시켜 주겠고, 뭐 물론 저 개수를 제거시켜 주게 되면은 정관은 없어졌기 때문에 살유관으로 돼서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무술시가 되면은 일간 병화를 갖다가 뭘 한다? 기무광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의 특성이 있어요. 이건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자축합토가 돼서 수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인목을 받기 때문에 병화일간은 약하지 않다. 수가 금이 있어서 수를 생각하는데 이제 재성이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뭐 이 경금이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임계수가 자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가 없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조상은 그 재성인 금이 있어서 뿌리 있는 금이 수를 생해놓은 관계가 좋은 것인데, 이렇게 관살에 혼잡되어 있는 것이 약간의 탁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는 잘 보기 어려운 건데, 이건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도화죠. 도화. 뭐라뇨? 황음, 공랑, 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자일, 신묘시, 이렇게 뭐 자묘형의 병신합대죠. 이거는 일간이 신금하고 탐합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수가 진토하고 합을 했죠. 자진합수가 되고요.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묘월의 병화라 하더라도 이건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무토로서 원래는 저 수를 어느 정도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진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수를 제하기는 어렵고요. 부득이하게 이거는 연지에 있는 인중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국세가 돼야 되는데, 묘월에 이건 수가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반드시 화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특히나 금수운으로 갔을 때 병신대운이라든가 아니면 무신대운 된 이 인목을 충할 때가 가장 어떻다? 좋지 못한 운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병활관이 인해통근, 사해통근 할 수 있죠. 자, 천간에 정관 2개, 임수 하나 이렇게 해서 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 이상으로 수가 많고요. 특히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겠습니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건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투출된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갑오시는 안 봐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이거는 좌우 상충되는 것이 매우 불길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자수국의 임예수가 뿌리를 강하게 얻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병화를 보면 태양이 2개가 있다고 해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병화가 2개, 이거 그거네요. 어떤 분이 태길이라고 해서 신상한 태길 때 이날 태어나는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 올려놓은 거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묘월의 병화가요. 임목까지 있어서 약하진 않지만 신자수국의 임계수까지 투출된 상태에서 병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그 애기가 제가 봤을 땐 딸이었거든요. 딸로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갔을 때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있어주는 것이 더욱 좋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만약에 딸로 태어날 때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욱 좋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이 말했을 때 신자진 수국 됐을 때 병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댓글을 다른 걸 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신자진 수국이 돼서 수가 망해지게 되면 비견, 겁재가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인성인 목이 있어서 나를 생존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수국이 형성되는데 화가 있으면, 같은 병화가 있으면 안 좋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로 그 명리학 카페에서 출산택이라고 올려놨던 걸 제가 본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분이 답을 얻으셨으면, 물론 이제 제가 그분한테 댓글도 달았죠. 왜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자, 뭐 그분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